네, 이제 이틀 뒤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꿔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노 전 대통령의 새로운 가치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뉴스 1번지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최측근이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3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소개를 할 때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오늘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실장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시죠. 그 생각보다 저는 인연이 아주 짧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2000년인데 여름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 386 후배 대구와 광주 출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노무현 장관, 그 당시 해수부 장관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한번 만나 뵈야 됩니다. 다음을 좀 생각한다면은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이분은 꼭 만나봐야 됩니다. 저도 그런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 한번 뵙시다. 그랬더니 점심 한번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2000년 9월입니다. 그때 첫 대면이었고 처음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였습니다. 비서실장으로는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까?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제가 2005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18개월 같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바람도 잘 불고 미세먼지도 없고 5월은 항상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실장께 5월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모셔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5년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특히 5월은 노무현의 5월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인 노무현이 탄생한 게 광주 5.18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주 5.18 이듬해부터 이분이 완전히 그동안에 잘 나가던 조세 변호사의 길을 접고 반독재 투쟁에 나섰고 인권 정의의 투사로 나선 겁니다. 그 계기는 5월 광주였습니다. 그 5월 광주에 분노했던 부산의 젊은이들이 그 시대 군부 포갑 아래서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첫 면회를 가서 그 현실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신 거죠? 모든 인생, 전반부 인생을 다 접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주 5.18과 노무현의 5월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또 극적인 삶을 마치신 게 또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에게 5월은 그런 계절로, 그런 시간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착잡한 5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이틀 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지금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많이 추모객들이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언제 이제 내려가시나요? 저는 5월 23일 당일 추도식 날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여쭤봤는데요. 만남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좀 더 가까워졌는지 이걸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만남 이후에 제가 그때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만두시고 그 당시 차천년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라는 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연구소의 목표가 2002년
대선 전략을 짜는 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서 소장이시고 제가 부소장으로 참여를 했고 그때 참 외롭던 노무현 그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그분의 정책적 뒷받침을 했던 그 연구소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정말 그 더울 수 없는 정책 보좌를 했다고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워지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첫 만남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만남을 회고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에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안고 아마 첫 만남을 가지셨을 텐데 그때 기대만큼 실제로 만나본 노 전 대통령도 같은 모습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어느 글에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첫 만남 2000년이니까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전혀 정치에 뜻도 없었고 다른 일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만남을 계기로 제가 정치를 생각해서 그래서 중년의 바람이 들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첫 만남을 그분이 이제 그 지정한 곳이 인사동의 허름한 한옥집이었어요. 근처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저는 먼저 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혼자 오시는데 그 문지방이 낮았습니다. 문이. 들어오시면서 이마를 부딪히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첫 만남인데 그러시면서 오늘 참 기억에 남을 만한 날입니다. 앉으자마자 저한테 담배 한 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담배 같이 맞담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이제 인생도 이야기하고 왜 나를 좋아하느냐,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교수도 모르고 언론인도 모릅니다. 이 비서관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한번 도와주세요. 그 말씀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네. 그때 마음이 확실하게 굳혀지신 거죠? 그 실장께서도? 네, 정말 그 저는 다른 측면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정치인이구나. 그 전에 제가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지면을 통해서 봤던 분은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그런 인상이 솔직히 많았는데 막상 뵙고 나니까 털털한 형님 그러면서 그 속을 숨김없이 당신의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묻고 왜 나를 좋아하느냐, 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은 나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건데 막 이런 표현까지 써가시면서는 정말 소탈하고 직선적이고 그 솔직한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 뒤에 생각을 했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뒤에 만난 선배나 후배들 또는 언론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달라질 거다. 제가 그 매니아가 된 셈입니다. 국정 전반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는 물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부산에 떨어질 줄 알면서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만은 정말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리를 바꿔놨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지리를 바꿨다고요? 아니 지리란 게 뭡니까? 도시가 새로 생기고 길이 새로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종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10개 시도에 새로운 도시, 혁신 도시들이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지도를 바꾸는 그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가치, 정의를 가장 중요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그 회원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미래 통합을 가자, 예. 회원을 하자. 그래서 과거사 문제 또는 권력기관에 대한 그 자기 반성 이걸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침도 많았을 거고 예, 예. 저희가 다 기억을 하는 것들도 많은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저 대통령직 저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는 네. 출입 기자로서 한 2년을 뵀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비서관으로 2년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을 가까이 같이 한 격이 됐는데 대통령 정상적인 대통령들이었습니다. 다 그분들. 근데 모든 결정과 결단의 고민의 예. 마지막 순서가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예. 근데 이분이 정책이나 정치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숙고를 했지만 고민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자기 통찰과 철학 그리고 합리적 저기를 했는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비애를 느꼈던 게 인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우선 재임 기간 중에 재임 첫 해에 예. 자기를 따랐던 많은 참모들이 감옥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은 강금원 예. 장신섬이 그 회장 예. 그분까지 갔고 그래서 그 계시는 동안에 재임 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슴 아리를 하셨고 그런데 퇴임한 이후도 똑같았습니다. 특히 고 강금원 회장에 대해서는 그 글도 남기셨죠. 예. 모진 사람 옆에서 못 당할 정말 쓰라린 곡고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재투옥이 됐을 때 그때 정치 검찰의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걸 다시 투옥됐을 때 그분이 그 암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좋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부디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탄원 비슷한 예. 글까지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확신의 차 있었죠. 예.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균형 발전 정책이나 무슨 과거사 또는 남북 관계 모든 부분에서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오진 평가를 하는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언어, 그분의 살아있는 언어, 예. 예. 서민의 언어, 그것이 이제 우리 정치 현실 또는 사회적 인식과 괴리를 가져온 부분이 많아서 그분이 좀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옆에서 보실 때는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나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방송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청와대 근무하면 다 예. 힘든 줄 알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 특히 이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그 마지막 전해에 예. 2006년 그때 부동산 파동 예. 예. 온갖 묘수를 백방으로 다 묘약을 썼죠. 근데 덮쳐서 예. 북에서 핵 실험을 해버린 그게 겹쳤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던 그리고 부동산 잡기 위해서 30여 가지 대책을 내놨던 예. 그런 과정에서 그걸 참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07년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 2007년에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예. 네. 경제가 확 피면서 그럼 17조 원의 세계 잉여금이 남게 돼 있었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그럼 당연히 그에 대선이 있으니까 예, 예. 추경도 편성하고 뭐 공약도 더 많이 내놓고 할 건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은 다음 정권에 넘겨줘야 된다. 그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 정부의 첫 해는 자기 정책이 아니다. 네. 예산이 이미 그 전 정권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적어도 추경이 당신 생각에도 한 10조 원 이상 있어서 자기 새 정권 칼라에 맞고 새로운 지향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쓰지 말라, 넘겨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쭉 이렇게 이 정권마다 보면은 예. 다 아시겠지만 정권 첫 해에 경제적 시련에 봉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주로 대외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가 겹쳐. 그래서 다음 정권을 위해서 이것은 묻어두라, 예. 넘겨라 그랬어요. 근데 참으로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뉴욕 월가발 위기가 닥쳤죠. 예. 아,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까지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분의 정책적 결정, 선택이 참으로 실사구시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 재평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현실 네. 정치에 소환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당연히 예. 전임 정권이 우리 그 새 정권에 의해서 또 소환되는 건 뭐 그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건. 예, 그 전 정권 그대로 이어가려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더구나 이제 성격이 다른 당으로 바뀌었을 때는 더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분이 왜 그럴까 한 것은 처음 대통령입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어느 분이 그러셨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우리나라 진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지역 예. 또는 그 계보, 예. 예. 돈 모든 걸 떠나서 시민들 자발적 모임과 지지에 의해서 된 첫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고 또는 새롭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 10여 년 됐습니다마는 네. 좋든 싫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노무현 대통령이 현 시대에 계속 소환이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나오면 어록, 예. 명연설 그리고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어떠십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웠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솔직해서 안타까웠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예. 예. 많은 국민들은 속 시원하다가 있었고 예. 또 그러나 이런 대통령에 대한 조금 불편한 또는 적대적 그 분들은 무슨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쓰냐. 품위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무슨 예. 뭐 국방과 관련해서 무슨 X 별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 근데 특성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실장 내 또 사고 쳤어. 아,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예. 근데 그분의 명연설 여러 예. 분야에서 말씀들 하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언어로 역사에 대한 그 반출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 전곡을 찌르는 연설들 하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예. 2007년 7월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거의 필리버스터 수준의 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저 어디서였죠?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모임이 있었는데 서울의 모 호텔에 예. 강당에 다 한 2,000여 명 모였는데 그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2시 네 시간이요. 4시간. 4시간을. 그런데 그때 왜 제가 이걸 길어서 또는 뭐 그러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다. 예. 남북관계 곧 단절될 거다. 네. 그런데 그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나는 가방끈이 예, 예. 짧다고 짧다.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독서와 사고를 통해서
어떤 그 지도자보다도 더 일종의 역사에 대한 시대에 대한 통찰이 뛰어났던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인데 2019년 올해 새로운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실장께서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뭐 이거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제 감으로 예. 새로운 노무현을 이번 10주기에 테마로 정한 것은 그동안 지난 10여 년 노무현이 부정당하고 훼손당하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일반 국민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구조, 정치 권력과 사회적 그런 또 반대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훼손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했던 분들은 마음 표현을 못하고 결국은 애도와 슬픔, 예. 분노로 그 맞이했던 시대였다면 예. 이제는 이제 벗어나서 미래로 가자는 뜻으로 보고 거기에는 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시대를 같이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 예.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 노무현 키즈들이 새로운 노무현을 꿈꾸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인간 이병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짧은 인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이른바 측근들 하면은 15년, 20년 한 분들이 보통이었죠. 근데 저는 단 2년, 예. 그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2년 있는데 그 모시면서 느낀 적에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봐요. 여의도 국회라는 정치권이라는 그 온실. 그러니까 그 온실은 기회주의, 예. 기득권, 지역주의, 야합 뭐 이런 모든 게 거기서 그 온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커오던데 거기에 최초로 예. 짱돌을 던진 분,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 용기 있는 그래서 참 우리 현대사에서 어쩌면은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캐릭터와 정치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닌가. 저한테는 그렇게 뭐 친밀감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기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추억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